네, 제가 오늘 뉴스 행간에서 고른 말씀드릴 것의 제목은 언론, 군, 공공기관 이 셋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묶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군데. 그 전에 잠깐만 여기 좀 보죠. 네. 고종숙님 따뜻한 영부인, 또 플랜트 이터널님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당연히 끼니 때마다 하는 5시간 반을 이렇게 포장하는 더러운 자한당 무리들 굶어본 적 있어야 하지. 네. 반갑고 부드럽게 잘하시네요. 쏙쏙 잘 이해가 됩니다. 아마 오늘 데뷔한 정가산책 곽 기자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저도 아주 참 좋았습니다. 합이 맞는, 캠이라 그런다면서요. 합이라 그랬으면 나이 많은 꼰대고. 이광윤 앵커님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개돼지가 너무 많아 서글퍼집니다. 써니. 반갑습니다. 어느 분인지 잘 닉네임만 보니까. 자한당 후한무치를 더민주당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예. 근데 뭐 자한당 스스로도 너무 많이 지금 알리고 있어서. 플랜트 이터널님은 황교안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좋은 건 인정하겠다. 목소리. 예, 목소리. 예, 그 뭐 성향이나 선호도 이런 거 다 개인적이니까요. 예. 목소리 뭐 뽀얗고 뭐 아무튼 말도 점잖게 하고 교회 그것도 아주 열심히 포교 활동인가? 선교? 그런 것도 잘 한다 그러죠. 저는 정치부 뭐 할 때 출입처 한 번도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뭐 깔끔하고 뭐 이렇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잠깐씩 볼 때. 그런 걸 뭐 단식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참네. 꼬꼬댕님. 김유진님. 개독교들이 더 큰 문제인 듯. 개먹사에 세뇌돼 눈 맞고 귀 맞고 오로지 자한당 만세만 외치는. 개먹사가 개목사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 이거 문제는 한번 민중신학자, 해방신학자 한번 초치해서 한 30분쯤 가는 좀 긴 인터뷰로 한번 조목조목 곧 따져보겠습니다. 참 문제 많더군요. 대기업과 대형교회가 다른 점이 거의 없던데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데 열심인 아베다. 이런 꾸지람도 있었고요. 자, 뉴스 행간 보죠. 언론, 군, 공기관의 공통점. 일단 자아 비판을 겸한 글입니다. 저도 언론인의 범주에 들고 그 준칙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 듣고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자아 비판을 겸한 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후배 기자 몇 명과 저녁을 했어요. 다들 자기 소속 언론사 또는 출입처 기자실에서 이른바 에이스 소리 듣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에이스라 그러면 기자실에서 대개 논조를 이렇게 딱 다리미질하는, 대패질하는 보도자료나 뭐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 야마가 이런 거네 그 친구들은 또 되게 스피커가 커가지고 많이 먹히기도 하고 부 내에서도 좀 글 잘 쓰고 취재력 좋으면 좀 인정받고 뭐 그런 게 에이스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전 일선 기자로 뛸 때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에서 일단 놀랐어요. 한 15년가량 시간이 흘렀는데도 내가 말이야 누구 신나게 조졌다. 장관 또는 뭐 차관 아니면 뭐 재벌금 누구 뭐 사장 회장 애써서 조지고 그래서 사회가 바뀌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한갓 무용담처럼 하는 거 그건 좀 진정성도 떨어져 보였고 언론 환경이 이렇게 복잡하기 전에는 기자들의 필봉 하나, 1단짜리라도 기사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발휘하던 때가 있었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한 중후반, 97, 8년경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혁명, 1차 인터넷 혁명, 2차 모바일 혁명, 그리고 3차 SNS까지를 넣는다면 그 세 번의 대융합 격변을 거치면서 언론의 정보 독과점은 완전히 무너지고 기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눈치 있는 독자들이 더 훤히 꿰고 있고 과거에 무슨 기사를 어떻게 썼는지 바로 카피에다가 이런 자가당착이 있느냐고 꾸짖기도 하고 제가 요즘 일상 기자 아닌 게 참 다행입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후배들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면서 못난 선배지만 15, 16년 전과 너희들의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자면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 너희들 혼자 하는 자위성 무용담 일단 꽝이고, 둘째 어디 가서 줄 서고 표 사느라고 줄 서고 뭐 기차표가 됐건 영화표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알량한 특권 의식들 좀 버려라. 옛날에도 그 잘못된 거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기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정보를 독점하던 업종에 있었으니까 그냥 잠시 당신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는 신용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러느냐. 그랬더니 짐작했던 질문이 나왔어요. 다 형님들 선배들한테 보고 배운 거라고. 알아. 아는데 내가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이라고 해야지. 내가 아빠 개니까 옆으로 걸어가면서도 자식들 개한테는 반드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게 부모 아니냐. 제발 바람풍 하더라도 너희들은 바람풍 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과연 기자들만 그럴까? 군이나 언론은 뭐 바뀐 거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개. 우선 첫째, 할거의식입니다. 할거의식. 한문을 써서 죄송한데요. 저 백지 같은 데다 이렇게 한문을 써 보이면 바로 아실 텐데 딱 자기 땅들 이만큼씩 가지고 서로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땅 따먹게 하듯이, 그래서 여기는 내 땅. 누구도 내 업무 영역에 눈독 들이지 마. 그리고 나한테 다 물어서 해. 내가 오로지 전결권을 갖고 있는 거야. 흔히 말하는 이것도 일본 말이어서 참 안 좋은 건데 뭐 친구라는 영화 같은 데 쓰였으니까 그냥 하죠. 나와바리 뭐 이런 거. 할거의식. 그래서 그 자기 울타리 안에서는 골목대장이에요. 아니 왕국이에요. 왕국. 군인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공기관, 그다음에 공기관들의 상전, 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게 누굽니까? 공무원이죠. 공짜를 공통분모로 해서 모으면 그룹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할거의식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국익과 자기들의 할거 집단, 조직 이기주의가 부딪힐 때 때로는 과감히 조직 이기주의를 택하기도 하는 게 불행하게도 이 나라 군인, 경찰, 검찰 뭐 이런 등등입니다. 언론 보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에 대해서 지금 북미 관련, 한반도 평화 관련 보도하는 것들 보십시오. 똑같은 팩트를 놓고도 180도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해석과 분석의 자유인 건지 흠집내기성 의도적 분석인지는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몫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삼척동자도 다 그 분간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 나와바리 할거의식이 하나 있고요. 둘째가 여전한 갑을의식입니다. 그냥 갑을만 있는 게 아니고 갑을병정까지 있어요. 누가 갑이고 나는 을이고 내 밑에 누가 있고 그 밑에 어떤 내가 있다. 그럼 나는 얘를 조지거나 그 밑에를 조지거나 뭐 하거나 뭐 편의를 제공받거나 호통을 치거나. 요즘은 그런 기자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일부는 자기가 쓸 기사를 이렇게 국리를 해가지고 출입처 어디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있나 한번 찾아서 이메일로 보내주시오. 한두 시간 있으면 이제 문자가 옵니다. 기자님 뭐 자료 보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는데 뭐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가 없으면 이제 호통을 좀 치죠. 아니 그거 말고 말이야 잘 보내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라도 꼼꼼히 읽고 공부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내가 지금 마감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읽어둬야 돼? 자기는 이거 잘 알잖아. 브리핑 좀 해줘봐. 짧게 몇 마디로. 그래서 듣고는 지가 쓰기도 하고. 그럼 아유 복잡한데 그거 한번 좀 짧게 정리를 해보든가. 아직도 한둘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몇천 명 기자 중에 한둘 가지고 그러느냐 싶을 수도 있지만 기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짧은 기사 한 줄이 어떤 회사나 어떤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 걸고 해야 되는데 이런 갑을의식, 그다음에 군대에서의 갑을, 그건 이제 서열 문화겠죠. 뭐 부인들끼리도 남편 계급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리고 당번병, 부관 이런 건 완전히 자기 사적 고용한 사람들처럼 쓰지 않습니까? 3스타, 4스타가 구속되고 나도 아직도 그런 짓들 해요. 술도 먹어주고 낚시도 가야 되고 사모님이 사단장 부인이 아프면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어떤 애는 또 과외도 해준답니다. 이력 봐가지고 괜찮은 학교 다니다가 군대 왔으면 불러다가 너 그런 힘든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넌 열외야. 그리고 우리 애 좀 봐줘. 똥별도 그런 똥별이. 공공기관의 갑을의식은 뭐 뻔히 아는 거고요. 공공기관의 상급자는 공무원, 관료, 그것도 고위관료겠죠, 대개 사무관 이상들. 그럼 내려와서 그들한테 이제 머리 조아리면서 예산 따오고 자기 승진 잘 보여놓고 손금이 되게 없지요. 오래 할수록 내려와서는 집행을 하려면 용역을 주거나 뭐 수주, 발주를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요즘 경영 합리화다 그래가지고 사회 분사시키는 거 영어로는 뭐 스핀 오프라고 그러나요? 경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갑이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들. 많지요. 한전부터 시작해서 득식을 합니다. 한 굵직굵직한 것만 한 400개 됩니다. 그 중에 한 70개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고요. 금융계에는 전부 다 저 기재부 소관이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오죽합니까? 그 갑질. 그런데 그 억울한 갑질을 당하면서도 공기업 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디에 납품, 어느 공공기관에, 어느 정부 부처에 뭘 했다. 그게 그 업계에서는 굉장한 신뢰의 표지가 되는 거죠. 신뢰. 그런 레코드를 갖고 있구나. 저렇게 좋은 데에도 납품을 했구나. 그러니까 수익을 안 따지고라도 하고 로비 치열할 거고 그러다가 돈들 많이 썼다가 쇠고랑 차는 거 많이 봤잖아요. 걸리면 쇠고랑 없다고 뇌물이 없는 건 아니죠. 붙잡히지만 않았다는 뜻이지. 물론 많이 깨끗해진 거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마지막, 무능하고 게으릅니다. 일 안 합니다. 누구 시키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켜가지고 해오면 빨간 펜 딱 들고 이렇게 고치고 이 부분은 다시 써. 이게 뭐야. 원래는 다 자기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게 시키느냐? 위에서 자기를 불러다 시키거든. 가서 수첩 들고 가서 예 알겠습니다. 저거 와가지고 그 밑에 사람 불러요. 이거 이렇게 하고 요 부분 아마 이거 참고하면 인덱스 요거 한번 보면 참고가 될 거야. 그럼 맨 밑에 가요. 실제적 일은. 그럼 그 친구는 일을 하느냐?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부릅니다. 그럼 네 하고 달려오면 장관께서 이거 특명을 내려서 이래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이거 전문가지 않소? 이거 좀 해보시오. 며칠까지 가져오시오. 빨간 펜. 고쳐가면 또 위에서도 또 빨간 펜. 미안하지만 이렇게 일하는 공기관, 공무원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 고치지 못하는 한 촛불 정부가 다른 모든 개혁을 열심히 지금 주동하고 있듯이 그런 것도 고쳐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책임 안 집니다. 어떻게든 변명합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취재원이 잘못 말했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는 할 말은 없지만 나는 그렇게 들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명확한 팩트다. 그건 저쪽 사단 일이다. 심지어 경찰이 그런 데잖아요.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하고 가다가 뭐 용인인가 어디 죽전인가 가서는 더 이상 안 간대요. 왜? 그 넘어가면 신호등 하나 건너가면 거기는 성남시나 뭐 경기도 아니고 행정구역이 바뀌니까 관할이 바뀌니까 그냥 웃어야죠. 이런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못 고치는 한 우리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선진사회 그냥 연설문 속에 나오는 구두 워딩, 낱말일 뿐입니다. 조금
드릴 말씀은 많은데 급히 좀 하느라고 성기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과 군, 공기관의 공통점들이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파워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파워를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 즉 기득권이라는 것. 그래서 개혁은 더 힘들고 많은 방해를 받고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